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전번 영상에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음식을 판별하는 두 가지 검사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영양이야 누구나에게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죠. 바로 암 환우 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한태 원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 설명드린 램 테스트와 푸드 IgG를 통한 암 환자분들의 식사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스한방병원 병원장 신원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수술 직후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식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식욕부진이 심해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내용에 개의치 마시고 일단 드실 수 있는 거, 입에 맞는 거, 그것이 설사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시더라도 그걸 먼저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드실 수 있는 것을 드셔서 체력을 끌어올려야 하시는 그런 시기니까 그것이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식사 전략은 그런 시기를 좀 지나가신 분들,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몸이 안정되고 난 이후의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환자분들에게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선생님, 제 체질이 뭔가요? 네. 특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길 원하고요. 진료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요, 체질별 섭생,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아마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암과 같은 질환은 특히 음식과 관련된 섭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질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체질이 너무 사상의학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체질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학적 관점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한 가벼운 체질 판별이 너무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정의 결과를 믿고 잘못된 섭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체질 섭생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뻔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마이너스 플러스 식사 전략입니다. 네, 제가 독이 되고 약이 된다고 한 부분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째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검사를 통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한다. 제가 미리 추측해 보자면 마이너스 전략에 활용되는 검사는 푸드 IgG, 그러니까 지연형 음식 알레르기 검사일 것 같고요. 플러스 전략에 활용되는 검사는 램 테스트겠죠. 자, 저 역시 난치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성 질환들의 치료 시 이 두 검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역을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미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램 테스트는 가장 과학적으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은 검사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식사 전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먼저 깨져서 새나가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찾아서 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암이 자라고 재발하고 전이가 될 수 있는 종양 미세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염증성 환경인데요. 이런 염증성 환경을 유발하는 인자 중에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 것이 바로 지연형 음식 알레르기 검사이고 이 검사를 통해서 체내의 염증성 환경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차단하는 것이 암 환자 식사 전략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한데요. 그럼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암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좋은 피드백을 얻고 있는데요. 기억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50대 대장암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3년 전에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시긴 한데 한 번씩 이제 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곤 하셨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플러스 식사 전략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푸드 IgG 검사와 램 테스트 50종을 하셨는데 푸드 IgG 검사상에 확인된 몇 가지 음식독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제한하고 또 램 테스트에서 확인된 면역을 노리는 음식을 몇 가지 더 챙기는 그런 식사를 하셨습니다. 불과 2주 정도 만에 체중이 한 2kg 정도 느셨어요. 자, 이분이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체중이 느는 것이 소원이셨던 분이라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늘상 있었던 잔변감, 또 음. 아랫배가 더부룩한 느낌 등이 말끔히 사라져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 수술하신 지 3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재발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데 마이너스 플러스 식사 전략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마우셨던 그런 기억이 네. 납니다. 자, 또 한 분은요. 아, 또 있습니까? 예. 네. 유방암 수술 후 표준 치료를 다 마치시고 항호르몬제 치료를 이제 5년째 유지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호르몬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이제 관절 통증, 또 피로, 부종, 늘 몸이 무겁고 힘들다는 그런 이제 증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암의 재발에 대한 염려보다는 불편하신 증상의 치료가 주된 목적이셨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역시 2가지 검사를 시행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식사 전략을 세워서 실천을 하셨죠. 네. 이분 역시 한 달 정도 시행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놀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통증이나 피로감, 부종 등 괴롭히던 증상들이 원래가 100이었다면 거의 한 10 내지 20%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자, 암 환우분들의 경우 암 자체의 재발에 대한 관리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치료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이너스 플러스 식사 전략은 장기적으로 암에 대한 재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삶의 질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